안녕하세요. 건설산업과 미래학, 중세와 근대 도시의 형성과 건축물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할 43기 이정현, 황준석, 장수빈, 김대훈, 서준혁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중세 도시의 공간 구조에서 시작해 근대 도시의 규범을 거쳐 이러한 유산들이 오늘날 우리 도시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와 인간의 행동 패턴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조화하며 균형을 찾아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1장 중세 도시입니다. 중세 도시는 오늘처럼 열린 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과 불안을 전제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를 보호하는 성곽이고, 둘째는 내부를 통합하는 종교 건축과 광장입니다. 즉, 성곽이 물리적 경계를 만들었다면 교회와 광장은 사회적 중심을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도시 바깥은 약탈과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벽은 단순한 담벼락을 넘어 생존에 위한 필수 인프라였습니다. 성문은 사람과 물자의 출입을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며 야간 통제를 제한하는 도시 운영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면적이 제한된 성벽 안쪽은 자연스럽게 불규칙한 골목이 형성되었고, 주거와 시장이 뒤섞인 고밀도 도시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프랑스의 카르카손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완성된 이 거대한 방어 체계는 바위 언덕 위라는 지형적 이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부 26개, 외부 19개의 탑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 구조는 중세 요새 도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나르본 문과 같은 출입구의 정교한 설계는 중세 도시가 얼마나 방어와 통제에 집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장에서는 도시의 심장부인 종교 건축과 광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곽이 물리적 외곽선이었다면 도시나 성당은 도시의 정신적 중심축이었습니다. 거대한 성당의 첨탑과 종탑은 도시 어디에서든 보이는 시각적인 이정표였고, 시민들에게 신성한 질서와 권위를 매일 체감하게 하였습니다. 성당 앞의 광장은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시장이 열리는 경제의 장이자 축제와 집회가 열리는 사회적 무대였습니다. 즉, 중세의 광장은 단순한 빈터가 아니라 종교, 경쟁, 사회가 하나로 얽혀 공동체를 일상화 조직하는 핵심 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도시는 자연적으로 불규칙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계획은 질서와 계약적 구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은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궁전과 광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중심 도시 계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자연 발생적이었던 중세 도시가 계획된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이성과 기하학적 대칭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의 팔만오바입니다. 별 모양의 완벽한 대칭 구조와 중앙광장을 향해 방사형 도로는 중세의 불규칙함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질서의 구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권력의 시각화로 정점을 찍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적인데, 궁전을 정점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도로와 거대한 정원은 왕권의 위험을 공간적으로 압도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계획은 국가의 통치 철학을 담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다룹니다. 인구 폭발로 인해 중세식 좁은 골목은 위생과 교통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19세기 파리의 오스만 개조 사업입니다. 오스만은 중세의 미로 같은 골목을 과감히 허물고 넓은 직선 대로를 뚫었습니다. 이는 공기순환과 상하수도 정비라는 위생적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이라는 군대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통제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직선의 미학은 이후 전 세계 근대 도시의 계획의 표준 규범이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중세와 근대 도시 유산이 현대 도시 시스템 속에서 어떤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인프라와 인간 행동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단 보호를 위한 암호책이었던 도시 방언, 공공 인프라에 대한 개인 점유 선언인 그래피티,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축제를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도시라는 거대 시스템의 압력 조절하고 인간의 행동 패턴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장치들입니다. 결국 도시는 고정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와 인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복잡계 시스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 방어는 단순한 지역 사투리를 넘어 치열한 도시 환경에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사회적 방어막입니다. 대표적으로 런던의 카크니는 산업혁명기의 소음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외부인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 내부 암호로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베네치아의 특정 지역 방언이 상업적 필요에 의해 오늘날 전 세계에 쓰이는 글로벌 표준 용어의 기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언어 체계는 군사 음모와 유사하게 소속감을 강화하고 외부 침입을 방지하며 도시라는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인류가 적응해온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고대 폼페이의 벽이 당대의 소설 미디어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공공인프라를 소통을 매체로 활용한 온 역사의 연속선상이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뉴욕 지하철의 태깅 또한 소외된 청년들이 거대한 도시 인프라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나는 존재한다는 소유권을 주장하던 행위였습니다. 이는 구획과 통제를 위해 설계된 물리적인 벽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표현과 저항의 캔버스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프라의 진정한 기능은 설계 도면이 아니라 그 공간을 실제 점유하고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축제는 단순한 유의를 넘어 사회 시스템 내부에 쌓인 불만과 억압된 에너지를 안전하게 터뜨려주는 압력 방출 밸브 역할을 합니다. 중세의 바보제는 하루 동안 위계 질서를 뒤집는 제도화된 무질서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고도의 통제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대에도 이어져 카니발이나 대규모 스포츠 경기 같은 사회적 안정장치를 통해 도시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분출시킵니다. 결국 압출, 개방, 안정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과잉은 도시라는 복잡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유산의 현대적 작용은 문화와 언어, 공간, 표현, 그리고 축제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방언이 정체성이 되고 통제형 도로가 민주주의의 광장이 됐듯이 유산들은 현대 도시의 시스템과 조화하며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산들이 교육화된 도시 속에서 시민들이 존재를 증명하고 사회 압력을 해소하는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합니다. 도시의 역사는 성벽과 직선 대로를 통해 끊임없이 통제를 시도해왔지만 공간은 늘 사용자에 의해 역설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질서를 위해 만든 도로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었고 차가운 벽면은 소외된 이들의 예술적 표현의 그래피티로 채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는 단순한 설계의 질서 안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숨쉬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중세와 현대 도시는 외형은 다르지만 광장에 모여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 행동의 불변성이라는 공통된 본능을 공유합니다. 건설 기술은 늘 통치자의 의도를 물리적 공간으로 번역하는 도구였으나 실제 공간의 기능은 언제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공간임을 기억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